자, 계속합니다. 자, 374의 13번. 자, 다음에 현금 물음표에 관한 설명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거. 자, 현금 물음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할 때 당기순이익과 그 밖의 자산 부채의 변동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매출 채권의 증가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뭐를 가져오고 이랬죠? 그러면 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 다시 요게 IS상의 자, 당기순이익에서 얘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할 때 자,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에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 부채의 감소는 왼쪽. 자, 이것만 뒤집어서 비용 발생 자, 수익 발생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매출 채권의 증가 여기잖아요. 매출 채권은 자산의 증가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 거는 더하는 거고 자, 요거 있는 거는 요거에서 요거를 빼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 채권의 증가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감소를 가져오겠죠. 자, 여기로 가면은 증가를 가져다 주는 거고 저기로 가면 감소를 가져다 준다. 그 다음에 매입 채무의 감소. 자, 부채의 감소는 여기로 오는 거죠. 그러면 역시 감소네. 자, 그래서 기억번도 감소, 니은번도 감소. 14번 간접법에 의하여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재고자산의 증가는 당기순이익에서 차감된다. 자, 재고자산이 증가 이유가 뭐냐? 자,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자, 매출원가가 감소되잖아요. 자, 재고자산을 한번 보시면 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기초가 10원 기초가 30원 자, 매입이 70원 근데 기말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재고자산이 증가됐대요. 그러면 40원. 그러면 매출원가는 감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매출원가니까. 자, 매출원가는 감소가 되죠. 자, 그래서 재고자산의 증가는 매출원가를 감소시키지만은 실제적인 현금의 흐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위상으로 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당기순이익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죠. 2번이 정답. 자, 15번 현금 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옳은 거. 1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경우 사채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자, 우리 아까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채할인 발행 차금 상각 요거죠? 기억번 1번 자, 1번은 증가네요. 자, 당기순이익에서 증가한다. 2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경우 사채의 상환 손실은 자, 재무활동이므로 조정하지 않는다. 사채를 갚는 게 재무활동이고 상환 손익이 나오는 것은 영업활동에서 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X. 자, 세 번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경우 자, 지분법 이익. 자, 이익이 나오면 여기로 가는 거죠. 3번.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4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경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 요거는 당기순이익이 아니죠. 기타 포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번만 정상. 자, 5번 영업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일로 오죠. 그러면은 가산하는 게 아니라 차감하게 된다. 자, 4번만 정답. 자, 16번 X1년도 재무제표 자료다.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라면 현금 흐름표상 간접법으로 산출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자, 여기다가 그대로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 상에 당기순이익은 50. 자, 먼저 감가상각비는 오른쪽. 자, 매출채권의 증가 왼쪽.
그 다음에 사채의 상환 손실 오른쪽,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감소 오른쪽,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요거는 차입금의 상환이죠. 요거는 재무활동이니까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 끝. 그러면 더하면 79만 원인가요? 자, 79만 원에서 자 14만 원, 그러면은 65만 원이 정답이 된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네요. 자, 넘어갑니다. 17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구하라. 또 똑같죠? 자, 당기순이익은 15. 요거를 찾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비 오른쪽. 자, 재고자산의 증가 왼쪽. 자, 매입 채무의 증가 오른쪽. 그 다음에 기기장치의 처분금액. 처분금액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기기장치를 처분하는 것은 그거는 투자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장부가액 35,000원짜리를 45,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유형자산의 처분 이익이 만원이 여기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19만 5천 원이네요. 자, 3만 원 빼면은 16만 5천 원. 자,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16만 5천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18번도 똑같습니다. 뭐 이거 제가 해드릴 필요도 없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자, 손익계산서상에 자, 당기순이익은 50. 자, 재고자산의 감소. 자, 감가상각비 비용. 자, 매출 채권의 증가. 그 다음에 매입 채무의 증가.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처분이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러면 66, 71. 자, 22만 5천 원. 그러면 48만 5천 원? 자, 48만 5천 원이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다. 자, 19번도 똑같습니다. 자, 먼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만원. 자, 단기의 감가상각비 비용. 그 다음에 전기 말보다 단기 말에 재고자산이 200원 증가. 자산의 증가. 자, 전기 말보다 단기 말에 미지급 보험료 부채가 감소. 자, 부채의 감소는 왼쪽. 그 다음에 4,000원에 구입한 건물을 단기에 500원에 팔았대요. 파는 거는 상관없어요. 파는 것은 투자활동이죠. 근데 결론, 자, 4,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그동안 3,000원이 값어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장부가액 1,000원짜리를 500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500원. 자, 그러면 이 500원은 여기로 와야죠. 그러면 11,500원에서 자, 300원이니까 11,200원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죠. 자, 20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현금 흐름표의 작성을 위한 자료다. 자, 조건 쭉 나왔고요. 자, 주식회사 한국은 간접법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며 이자 지급과 법인세 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대요. 그러면 X1년도 주식회사 한국이 현금 흐름표에 보고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자, 역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73,500원. 자, 우선 감가상각비 자, 2만 원. 그 다음에 미지급 이자 부채의 증가 2,500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 만원.
자, 매출 채권의 증가 7,500원. 그 다음에 자, 이자 비용이 12,000원 나왔는데, 자, 이자 비용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해서 이미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는 또 적을 필요가 없다. 자, 재고자산의 감소 2,000원. 자, 법인세 비용도 영업활동으로 분류해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죠. 자, 매입 채무의 감소, 부채의 감소 왼쪽. 자, 미지급 법인세 부채인데 부채의 감소 얼마야? 2,500원. 끝.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나요? 자, 73,500원에서 자, 22,500원 플러스 12,000원. 그러면 얘는 108,000원인데 여기서 13,000원을 빼면 되죠? 그러면은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95,000원이 되는 것을 바로 체크할 수 있죠. 자, 그런 정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21번 같은 문제는 그냥 나오면 틀리세요. 차라리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이거는 유형이 약간 다른 거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혼란이 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거에서. 그래서 요 21번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자, 제가 특별하게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리시는데 혹시라도 나오면 만에 하나 그럼 한 문제 틀리면 되는 거죠. 가볍게. 아니 뭐 틀릴 건 없죠. 잘 찍으면 되잖아요. 어떤 것이 옳을까요? 하고 잘 찍어 주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22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건물 처분으로 유입된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선 자, 건물의 처분으로 인한 이렇게 나올 때 자, 이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요 투자활동이다 그럴 때는 얼른 여기다가 건물 계정을 그려보면 돼요. 자, 건물 계정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감가상각 누계 이거 우리 요거 그릴 수 있잖아요. 건물은 자산이니까 증가 감소 상각 누계액은 차감 항목이니까 반대. 그러면 여기가 기초 그 다음에 기말 그 다음에 취득 세로의 단계의 취득 여기는 처분. 자, 상각 누계액은 기초가 여기에 자, 기말이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에 IS상의 단기 감가상각비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단기의 감가상각이고 요게 처분된 요 처분된 상각 누계액이 같이 없어지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나온 대로 쓰시면 기초의 건물은 20에 기말은 23.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7만원에 그 다음에 8만원. 자, 중간에 기중의 건물의 취득 금액은 7만원. 그러면 이거 7만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순간에 27이니까 단기에 처분한 건물은 4만원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자, 건물이 4만원 없어지면 같이 없어지는 게 상각 누계액 얘가 없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기계의 처분이익은 5,000원이래요. 자, 처분이익은 5,000원. 그 다음에 단기의 건물 감가상각비가 25,000원. 그러면 이게 95,000원이니까 15,000원이 처분된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그럼 결론 얼마짜리를 팔았어요? 25,000원짜리를 팔았는데 5,000원 이익을 봤대요. 그러면 3만원에 팔았다. 3만원에 팔아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에 5,000원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결국 이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3만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22번 건물 처분으로 유입된 현금의 흐름은 간단하게 3만원.
자, 23번 현금 흐름표상 투자 활동의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거 뭐 너무 쉽네요. 설비를 매각했다. 그러면 투자 활동이죠. 1번.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재무 활동. 자, 담보부 사채를 발행했대요. 사채의 발행은 재무 활동. 자, 종업원의 급여의 지급은 영업 활동.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영업 활동. 그래서 답은 1번. 자, 24번. 자, 주식회사 한국의 X1년 토지와 관련된 다음 자료가 같을 때 X1년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자, 이제 토지가 또 그려져 있죠? 그러면 이대로 그리시면 되죠. 자,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자, 토지의 기초, 그 다음에 기말. 자, 기초는 15만 원인데 기말은 25만 원. 자, 그 다음에 토지를 취득원가로 기록하며 X1년도에는 토지의 손상은 없었대요. 그리고 X1년 중에 토지 장부가액 5만 원을 7만 5천 원에 매각. 그러면은 5만 원짜리 처분한 거죠. 그러면 당연도 취득한 것은 15만 원을 취득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5만 원을 처분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1번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2만 5천 원이다. 틀렸죠? 자, 우리는 토지에 얼마짜리를 5만 원짜리 토지를 자 7만 5천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이 2만 5천 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7만 5천 원이 돼야죠. 2번 토지의 취득으로 인한 현금 유출은 15만 원이다. 자, 15만 원의 토지 취득했죠? 자,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현금. 2번이 정답. 자, 3번 토지의 처분이익은 만 원이다? 아니죠. 5만 원짜리를 7만 5천 원에 매각했으니까 처분이익은 2만 5천 원이죠. 자, 4번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출액은 7만 원이다. 자, 뭐예요? 순현금 유출. 자, 얼마가 유출됐어요?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취득한 게 얼마예요? 지금 15만 원이죠. 15만 원이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나간 게 얼마야? 처분으로 인해서 7만 5천 원이 나갔으니까 차이 나는 이건 7만 5천 원만 유출이 됐죠. 자, 5번 토지의 취득과 처분은 투자활동이죠. 영업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5번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자, X1년도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보세요. 우선 재무활동은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는데 만 원의 주식이 2만 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만 원이 2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자, 얼마의 주식을 만 원짜리 주식을 자, 2만 원에 발행한 게 된 거죠. 그러면 대변에 자, 자본금 만 원. 그런데 현금은 2만 원이 들어와서 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만 원이 생긴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2만 원의 현금이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3천 원 나왔는데 거기에 미지급 이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이자 비용 구하는 거 배웠죠. 우리 자, 여기가 이자 비용이니까 자, IS상에 마이너스 3천 원에서 출발하면 되죠. 자, 그런데 미지급 이자가 4천 원이 6천 원이 됐어요. 그럼 부채가 2천 원이 늘어났죠. 자, 그러면 얼마야? 요거는 마이너스 3천 원에서 2천 원이 나갔으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천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없으니까 자, 1천 원이 나간 거다.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5만 원이 얼마가 됐어요? 4만 5천 원. 그러면 5천 원이 줄었죠? 자, 그러면 5천 원이 나갔습니다. 5천 원이 나갔다. 그러면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2만 원이 들어오고 6천 원이 나갔네. 그러면 재무활동을 통해서 14,000원이 유입됐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죠. 자, 요 이자 비용만 아까 임차료 같은 거 계산하듯이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은 수월하게 답이 보이죠. 자, 26번 주식회사 한국은 단기 중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상기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자, 첫 번째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면 둘 다 재무활동이죠. 재무활동이 재무활동으로 바뀐 거니까 현금의 영향은 없습니다. 자, 무상증자도 현금에 영향 없죠. 자, 그 다음에 전기에 15,000원에 취득하였던 자기의 주식을 단기에 10,000원에 처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 주식을 팔아가지고 10,000원의 현금이 들어왔죠. 자, 10,000원의 현금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유상으로 증자했습니다. 발행가 5만 원, 액면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5만 원의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5만 원 돈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6만 원만 재무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증가된 거다. 따라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6만 원. 간단하게 나오죠. 자, 넘어갑니다. 27번. 자, 다음 중에서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거. 자, 1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투자. 자,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금과 관련된 현금의 유출, 영업. 자, 주식 등 지분 상품을 발행한다. 그게 재무활동이죠. 3번이 정답. 자, 단기 매매 목적에서 보유하는 계약, 영업. 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 영업.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8번. 다음 주식회사 한국의 X1년도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거. 자, 첫 번째. 자,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중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현금을 12만 원 받았다. 자, 이거는 용역의 플러스 항목이네요. 그러면 더 쉽죠. 이 마이너스가 조금 어렵지 플러스는 전혀 스트레스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용역 수익으로 자, 얼마로 스타트합니까? 12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네요. 그러면 여기로 가야죠. 요거는 IS상의 수익이고 자, 현금의 흐름은 일로 오잖아요. 12만 원. 자, 그 다음에 선수용역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3만 원이 4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만 원 늘었네요. 자, 부채의 증가는 만 원. 그러면 여기는 11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1만 원이 플러스. 여기는 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잖아요. 바로 1번 아니면 2번이겠네. 자, 그 다음에는 임차료 그려야죠. 자, 임차료는 IS상의 임차료고 요게 현금주의에 의한 현금 유출액이죠. 자, X1년 초 건물 임차료로 현금을 7만 원 미리 지급. 그러면 7만 원이 여기서 마이너스 돼 있죠. 그랬는데 성급 임차료가 만 원이 3만 원이 됐다. 성급 임차료는 자산이 2만 원 증가됐네요.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플러스 7, 2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5만 원. 그러면 임차료에서는 5만 원이고 용역 수익에서는 11만 원이 되어 1번만 정답. 자, 29번 현금주의 순이익은 4만 원.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여기 발생주의 순이익이고 여기 현금주의 순이익이라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금주의 순이익은 4만 원. 그러면 발생주의 순이익 얼마냐? 자, 매출 채권의 감소,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매입 채무의 증가, 자, 성급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의 감소,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비용의 발생. 자, 끝났네요. 그러면 43,500원. 자, 여기는 17,500원. 그러면 26,000원인가요? 자, 26,000원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현금 흐름표 흐름만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원가 관리. 자, 먼저 386페이지에 자, 먼저 원가 계산의 의의와 원가의 개념. 이게 뭐 너무 쉽죠. 자, 원가는 우리가 만든 제품의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원가회계다. 자, 먼저 밑에 보시면 원가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희생된 경제적인 자원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였다. 자, 미소멸원가는 뭐야? 자산이죠. 자, 미소멸원가 구입했는데 아직 소멸되지 않았으면 남아있죠. 따라서 자산이다. 자, 그 다음에 소멸원가 중에서 자, 수익을 창출하고 없어졌어요. 그럼 비용이죠. 자,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손실이다. 비용과 손실을 구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원가의 3요소. 자,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료원가와 노무원가를 기초원가라고 하고, 자, 직접 재료원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원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이건 너무 간단하게 써놨는데 원래는 원가의 3요소 그러면은 자, 재료원가와 자, 노무원가, 그 다음에 제조 경비원가 이렇게 나누죠, 원래가.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요 재료원가는, 자, 직접 재료원가와 간접 재료원가, 노무원가도 직접 원가와 간접 노무원가, 제조 경비원가도 직접 제조 경비와 간접 경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요 놈을 우리는 직접 원가라고 하고, 자, 여기에 간접 재료원가, 간접 노무원가, 간접 경비원가를 우리는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우리가 만든 물건의 제조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T자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제공품 규정을 그렸을 때, 자, 기초는 없다라고 하면은 자, 직접 재료비가 들어가고, 자, 직접 노무원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직접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직접 경비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생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제조 간접원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요 놈을 우리는 기초원가, 자, 또는 직접적인 원가, 직접 원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자,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모두 더한 거, 요거를 이제 가공원가라고 하는 거죠. 자, 또는 다른 말로는 전환원가다. 그러니까, 직접 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다. 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다. 또는 재료비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바꾸는 데 들어가는 원가다. 그래서 가공원가니 전환원가니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거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제조 원가는 자, 원가의 구성을 이루지 않는 거,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들 이런 것들은 비제조 원가다. 자, 그 다음에 원가의 형태. 자, 원가의 형태는 우리가 크게 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하나는 변동원가하고 자, 하나는 고정원가. 이 변동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원가가 이렇게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요거를 변동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원가는 조업도에 불문하고, 자, 동일하게 나타나는 원가죠. 자,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원가. 요게 바로 고정원가다.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집세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원가를 좀 변화시키면 이런 게 있겠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준변동원가. 자, 조업도가 0이더라도 일정 원가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사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자, 요거를 우리가 준변동원가. 자, 그 다음에는 준고정원가. 자, 준고정원가는 일정 조업도까지는 같아요. 다음 단계를 초과하면 한 단계 업되고, 한 단계 업되는, 자, 이런 것들. 자, 예를 들어서 공장장의 급여, 뭐 이런 것들이, 자, 준고정원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주의한다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그려진 게 이게 총변동비예요. 총변동비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총변동원가는 저렇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단위당 변동원가는 반대가 되는 거죠. 단위당 변동원가는, 자, 요거는 일정하죠. 일정. 그러니까 조업도가 증가하면 총 변동원가는 증가하지만 단위당 변동원가는 그대로 일정하다. 요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변동원가 그러면은 원재료비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옷감이 10,000원이다. 그러면 한 벌 만들 때 10,000원이면 10벌 만들면 100,000원, 100벌 만들면 100,000원. 총 변동비는 증가되지만 한 벌당 변동비는 10,000원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정비도 총 고정원가는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자, 여기 이제 단위당 고정원가 이렇게 물어볼 때 단위당 고정원가는 반비례가 되겠죠. 자, 많이 만들면 싸지고 조금 만들면 비싸진다. 그래서 제일 헷갈리시는 게 총으로 나왔는데 이걸 생각한다든지 단위당 원가로 나왔는데 총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런 실수만 좀 하지 않으시면은 뭐 진짜 원가에게는 오히려 8개 다 맞힐 수 있잖아요. 재무에게는 한두 문제 틀리더라도 자, 원가에게는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합격했네요. 재무에게는 한두 문제 틀려요. 원가에게 8개는 다 맞아요. 그러면 40개에서 38개 합격하셨죠. 자, 우리 뭐 아주 간단하게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찍으셔도 돼요. 잘만 찍어도.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388페이지 거기 준변동비, 준고정비까지. 그 다음에 제품과의 관련성,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어떤 한 가지 제품을 만드는 데만 사용된다. 그러면은 직접 원가. 그 다음에 2가지 이상의 제품에 만드는데 공통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간접 원가. 그거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직접 원가는 특정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가 직접 원가고, 자, 특정 원가 대상에 바로 추적이 불가능한 간접 원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의 원가와 기간 원가. 자, 제품의 원가는 제품을 제조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그 다음에 기간 원가는 판매 관리비를 얘기하죠. 비용을 기간 비용. 자, 원가의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자,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다. 통제 가능 원가. 통제할 수 없다. 통제 불능 원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라서 자,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으면 관련 원가. 관련이 없대요. 비관련 원가. 자, 현금 지출 원가와 기회 원가. 현금 지출 원가는 특정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현금이 얼마 지출됐느냐. 기회 원가. 2개 이상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때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 효과. 그게 기회 원가. 다시 기회 원가는 자, 2개 이상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하나를 포기하죠. 그리고 어느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 효과가 기회 원가다. 자, 경영자가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 가능 원가, 경영자가 회피할 수 없다면 회피 불능 원가.
자, 다음 페이지에 자, 39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제품의 생산 방식에 따라서 자, 여러 종류의 제품을 하나하나 주문에 의하여 생산합니다. 개별 원가. 여러 가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종합 원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밑으로 문제 풀면서 자, 다음 단원에서 뭐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 파트별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도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391의 1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자, 1번 기회원가는 미래에 발생할 원가로 의사결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의사결정에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원가가 기회원가가 된다. 자, 2번 관련 범위 내에서 혼합원가는 조업도가 0이더라도 원가는 발생한다. 혼합원가가 뭐야? 고정비와 변동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원가, 준변동비에 대한 얘기죠. 그럼 아까 조업도가 0이더라도 원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3번 관련 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감소하면 단위당 고정원가도 감소한다. 틀렸잖아요. 생산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단위당 고정비는 반비례. 그러면 생산량이 줄면 단위원가는 올라가고 생산량이 줄면 단위원가는 올라가서 반비례가 되죠. 자, 그래서 자,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관련 범위 내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변동비도 증가한다. 아니잖아요. 자, 단위당 변동원가는 언제나 일정하겠죠. 자, 5번 통제 가능 원가란 특정 관리자가 원가 발생을 통제할 수는 있으나 자, 책임질 수 없다. 통제할 수 있으면 책임도 따라가잖아요. 통제의 책임도 따라간다. 그래서 맞는 답은 2번. 자, 2번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1번 자, 기회원가란 차선의 대체안을 포기함으로 얻게 된다. 아니죠. 어떤 대안을 선택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런 쪽이죠.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이게 바로 기회원가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은 다 똑같은 말이니까 시간 있으실 때 자꾸 읽어주세요. 옳은 것도 옳은 대로 읽어주시고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를 이해하시면서 읽어주시고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3번 자,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자, 변동원가란 조업도의 수준이 변동됨에 따라 비례하여 변동되는 원가를 말하고 자, 직접 재료원가, 변동원가죠. 자, 계단원가, 준고정비예요. 관련 범위 내에서 발생원가는 고정되지만 일정 조업도 수준을 초과하면 고정원가가 추가로 발생하죠. 요게 바로 계단식 원가. 자, 준고정비예요. 자, 3번 원가 조업도 이익 CVP 분석. 자, 우리 CVP 분석할 때 고정비도 원가에 집어넣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변동원가, 전부원가 계산할 때는 자, 뭐는 안 들어갔어요. 판매관리비는 원가에 들어가지 않았죠. 우리 원가만 갖고 계산하는 거고, 근데 CVP 분석할 때는 판매관리비도 집어넣고 계산을 했죠. 자, 4번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므로 조업이 중단되었을 때 변동원가는 증가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조업이 중단되었다. 그러면 변동비는 더 이상 투입되지 않는 거죠. 고정비는 계속 투입이 되지만 4번이 땡. 자, 조업도의 변화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원가와 조업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 원가의 두 부문으로 구성된 원가, 요거를 준변동원가. 자, 요거. 자, 조업도가 0이더라도 원가는 발생하고 고정비, 자, 변동비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대요. 이렇게 섞여 있는 원가를 혼합원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따라서 옳지 않은 답은 4번만 틀렸습니다. 자, 4번 변동비와 고정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오케이. 조업도가 증감함에 따라서 변동비든 총 변동비는 증감. 자,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순수 변동 원가의 경우 단위당 변동비는 언제나 일정.
자, 조업도가 증가하여도 총 고정비는 불변. 오케이. 자, 5번 조업도가 증가하여도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 틀렸죠? 단위당 고정비는 반비례.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떨어지고, 자, 생산량이 감소하면 단위당 고정비는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5번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